이번에 전남 지역의 전문 상담교사로 합격한 신규 교사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은 어떻게 제가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자면 먼저 제 점수를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점수가 제일 낮아요. 전공은 43점, 그 다음에 교육학 17점 해가지고 1차는 총 60점 받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 조금 고득점을 해가지고 다행히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일단은 1차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잘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저보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거 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제 자신한테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더 많아요.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저보다 더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번에 초수였어요. 초수였고 대학원을 병행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다녀야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교생 실습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갈물이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학교를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학교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야만 했는데 학교가 조금 저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요소들이 제 삶에서 일상에서 있는 것이 참 좋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바쁘니까 할 수 없어 혹은 바빠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람 쐬고 오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가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본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인강으로 수강을 하였고 3월에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대학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지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인강과 직강의 장단점을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면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헷갈렸던 부분,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직강에 들어서 모르는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 걱정된다면 오히려 인강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인강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직강의 경우에는 밀릴 걱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어서 그것에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을 듣는 것이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인강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 멈추게 되거든요. 중간중간 멈춰서 조금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다른 쉴 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인강을 들으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직강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쭉쭉쭉쭉 들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오히려 잘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관리반 3월부터 쭉 진행했고요.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도 꼭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해보니 좋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격 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20분 내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교육학 전공 공부 방법이랑 1차 시험 후에 면접 준비 방법은 카페에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 위주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을 모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맞을지 혹은 맞지 않을지 그것을 변별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합격 수기와 또 다른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 보시고 그것들을 무조건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추천 공부법,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들을 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킹입니다. 청킹을 저는 처음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외우는 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하반기에 가다 보면은 이게 외워야 할 양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킹이 없이는 암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데요. 진로 상담에 보면은 본인의 내담자의 문제 영역 5가지가 나옵니다. 의존성, 정보의 부족, 문제 없음, 자아 갈등, 선택 불안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이 방법이 왔다면 사용하시는 것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상반기부터 암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인한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반기에는 청킹이라도 만들어 놓으신다면 하반기에 많은 시간을 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공부법은요. 인출 짝스터디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짝스터디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저의 성향상 시간이 틀에 막히게 되면은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조금 나에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고민이 됐던 것도 있고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과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인출 스터디가 없었으면은 많이 더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출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전체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혼자 공부하게 된다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먼저 보게 되고 그 부분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짝 스터디를 하면서 짝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 부분도 내가 놓쳤는데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30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부담도 크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조금 나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으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일명 깜지 쓰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데에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합격 수기를 봐도 깜지를 쓰면서 공부했다라는 말이 잘 없기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지 않으면 외워지지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항상 저는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가지고 있었고 적지를 않으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걸 적어가는데 키워드만 적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렸고 손목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활용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만약에 이 방법이 자신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걱정 마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라면 이 부분들이 선생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적은 것들만 한번 빠르게 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1차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다 보니 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이런 부분들 보시고 본인한테 적용하실 수 있다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확하고 꼼꼼한 암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어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썼다고 말해도 될 만큼 이 부분을 꼭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실수 아닌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실수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저는 실수도 실력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꼼꼼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있는 것은 답안지에 그 답을 끌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각각 개념들 간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각 단계들이 있다면 단계들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에 정확히 적어낼 수도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알고는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것을 진짜 답안지에 써내려 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맞나? 계속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암기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봄으로써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자포자기를 크게 2번 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단 10월에 TO가 나왔을 때 TO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때 좌절을 정말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전공 첫 교시를 쳤을 때 전공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자포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10월에는 공부를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10월은 그냥 통째로 날렸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크게 좌절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공 첫 교시를 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간식만 엄청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저는 되게 좌절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TO가 적어도 초수 합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시험이 어려웠지만 나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마음에 좌절이 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가시되 포기는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중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드신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려울 거야 혹은 전공 B는 조금 더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공 B가 이번에 전공 A보다는 쉬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공 B를 더 못 봤어요. 그럴 정도로 전공 B에 되게 낙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풀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사태가 선생님들께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조언을 드리니까 꼭 이런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력 관리입니다. 저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걸 정말 싫어해요.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서 방 안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순공만 제대로 채우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가보니까 체력이 없으면 순공 시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고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집중력 또한 매우 낮아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래도 운동을 잠깐씩이라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반기부터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하반기에 조금 더 덜 힘들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은요. 치열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 열정적이지는 않아요. 성실하기는 한 편이어가지고 맡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해내기는 하지만 엄청 더 열심히 조금 더 해보자 이런 독한 마음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은 수험 생활에도 조금 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하루 공부가 끝나면은 조금 더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항상 뭐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의 공부는 그렇게 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정해놓은 양의 공부를 끝내고 나서도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다시 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신다면 후회 없는 수험생활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다시 볼 기회가 나중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지금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 잘 들리지도 않고 지금은 1차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면접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면서도 뭐 1차는 하더라도 2차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후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부터 면접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시험 후에 스터디는 먼저 구해놓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힘들었어요. 저는 바로바로 구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비교과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평가원 지역의 선생님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에 대학원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대의 제약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후 아마 일주일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스터디는 먼저 구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는 저는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고 혹시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씩 고민을 해 두시면 면접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는 면접을 답안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 내용을 조금씩 활용하였어요. 이번에 실제 시험에서도 전 피그말리온 효과를 활용해서 답안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고 교육학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들께서 먼저는 행복한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이 드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 나간다면 이 시간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귀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꼭 합격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